부동산 PF 부실 여파가 증권사의 신용등급 하락 압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실이 깊어지면서 증권사의 재무구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소형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까지 신용등급 강등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증권사들 중에서 BNK증권과 IM증권, IBK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고 수익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나신평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후 부동산 금융 호황기에 등급이 상향된 증권사들은 그에 걸맞는 수익성을 보여줘야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며, 수익 창출력 회복 지연으로 재무 안정성이 흔들리면 신용도 하향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등급 하락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나신평은 SK증권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도 KF투자증권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36%를 초과하고 있고, 작년 3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고정이하여신은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입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 채권은 3조 2천억 수준으로 작년 대비 9천억이나 늘었습니다. 글로벌 신평사들도 국내 증권사 신용도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한국투자증권 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증권사들의 신용도 하락은 부동산 PF 관련 부실 위험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PF 위험성이 큰 후순위 비중이 72%에 달하고,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대비 후순위 비중이 2배 이상 높게 형성됐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고위험 익스포저를 늘렸다며, 과거 대비 높아진 금리 수준과 부동산 PF 경기 저하, 부동산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 PF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영끌종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매물 건수가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경매 시장에 물건이 급증하는 상황이며, 특히 올해 새로 나오는 경매 물건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 경매정보 통계 등에서 지난 8월 신규 경매가 1만 149건 신청되면서 작년 8월 8,833건 대비 약 15% 급증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06년 1만 820건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8만 2,287건으로 작년 대비 25%나 급증했고,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12만 건을 초과하면서 금융위기급 충격이 예상됩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경매 시장엔 연간 12만 4,252건이 쏟아졌습니다. 경매 신청 후 실제 입찰까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감안하면 올해 급증하는 경매 물건이 하반기부터 내년에 입찰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경매시장 관계자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당분간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이라며,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도 경매 물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경매 급증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시장이 무너지면서 상가 경매와 빌라, 오피스텔 경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월 최대 600건에 그쳤던 서울 빌라 경매가 올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신규 경매가 계속 나오지만 유찰이 거듭되면서 경매 시장도 매물만 쌓이고 있습니다. 본격화된 대출 규제로 기존 아파트 시장도 역대급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위한 초강력 규제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된 전방위적인 관리 조치에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DSR 범위를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최후의 수단인 LTV를 강화하거나 DSR 3단계 조기 시행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이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DSR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가 규제 가능성은 계속되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 원대 초반으로 줄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던 8월달 9조 8천억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주담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9월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폭은 8월 대비 20%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 초중순까지 주담대와 가계대출을 주시할 계획이라며,
증가 추세가 8월 수준으로 다시 확대되면 추가 조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상향 등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로 미뤄둔 DSR 3단계를 조기에 시행하거나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추가 제도화 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역대급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 중입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 중단과 주담대 금리 추가 인상,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는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신한은행이 9월 27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10월 2일부터 대출 모집법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NH농협은행은 월별 대출 한도가 소진되면서 10월 말까지 모집인 영업을 멈췄으며, IBK기업은행도 신규 주담대 모집인 유치 등을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대출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더 이어질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마이너스 P가 형성된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던 서울마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출 억제 방안이 시행되면서 시장에선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취약한 오피스텔이나 생수군 마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수천만 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0타입 분양권에 마피 7천만 원이 형성됐습니다. 분양가의 옵션을 더한 가격보다 7천만 원 저렴한 10억 2,642만 원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타입 매물들에서도 수천만 원 마피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아동 공인중개사는 현금이 있다면 마피 매물을 사는 게 안전마진을 확보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지는 내년 11월 입주를 앞둔 총 497세대의 브랜드 아파트로 지난 2022년 4월 분양 이후 1년 넘게 미분양 판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현장 전용 42타입도 마피 5,500만 원 수준입니다.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 낮은 4억 7천에 급매물이 나왔고 전용 35타입도 마피 5천으로 매수인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대출 문제로 매매하려는 것이라며 마피 상황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전했습니다. 단지는 작년 6월에 준공된 162세대의 소규모 아파트로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불리던 오피스텔과 생숙시장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아파트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다른 상품엔 수요자들의 관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사용 승인이 완료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전용 48타입에 마피 6천이 형성됐고 또 다른 매물은 계약금 10%를 포기한다는 조건까지 나왔습니다. 또 서울 강서구 생숙 현장은 분양가 대비 1억 이상 마피 매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곡동 중개사는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면 마피로 매물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마피가 붙은 건 상품성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오피스텔이나 생숙 같은 경우는 과다 공급된 측면이 있고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받아줄 수요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아파트 매물이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4,214건으로 역대 최대치인 85,000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